2022년 2월 4일 금요일 아침 7시 20분입니다. 소중한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이제 2022년 3월 9일 3구 대선을 이제 32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다 됐는데 그러한 32일을 앞두고 내가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오늘이 입춘이고 입춘과 더불어서 정말로 이제 이민년의 기분이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새벽 5시 51분부터 이민년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지금 이제 7시 20분이니까 완전하게 이민년의 이제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이민년의 기운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마지막 끝판을 고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지막 반전을 위한 그런 기운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가 2월 3일 목요일이었는데 어제 2월 3일 아침 11시에 이제 총재님께서 내나 서울 서부법원에 가서 가지고 사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했습니다. 항고를 하면은 그 이제 일주일 기다리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항고를 하지 않고 다시 했는데 결과는 내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저녁 8시에 2월 3일 저녁 8시에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4사람이 뭐 이렇게 TV 토론을 했는가 봐요. 아마 KBS에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보질 않았습니다. 뭐 봐봐야 뻔뻔권이라고 하니까 뻔하고 또 뭐 그걸 보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나는 뭐 일부러 볼 시간도 없고 보질 않았습니다. 어제 11시에 총재님께서 아주 그 기자회견을 하셨죠. 거기서 지방법원 서울 서부법원에 앞에서 여론조사 불공정에 대한 불공정과 사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국가혁명 당원님들께서 그 앞에서 많이 모여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시 이후에는 이제 관악 선관위 그 앞에서 이제 또 항의 시위를 좀 했었고, 그 뒤로는 내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마 JTBC에 가셔가지고 뭐 녹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셨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녹화물은 아직 보질 않았고 내가. 그리고 이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한 2시간 아마 여의도 KBS 방송국 앞에서 그 박경아 님을 비롯해가지고 아마 서울 경기도에 있는 국가혁명당원들은 아마 전원 참석하라는 그런 거기 명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앞에 가서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뭐 경찰 측에서는 불법 집회다 이래가지고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8시쯤 이렇게 자진 해산이 됐는가 봐요. 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래 그러니까 어제가 6월 3일이고 2월 2일 날인가? 2월 1일 같은데 2월 1일이 구정이고 2월 2일이 이제 구정 다음이고 그런데 김장성 씨죠. 아마 그 의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시잖아요. 전에는 최선우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산행 가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최선우와 대화 이래가지고 많이 보내주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김장성 씨라고 그분도 의사예요. 그분하고 총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아마 2월 1일 날 한 건데 2월 2일 날 방송을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뭐 2월 1일 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월 1일 아니면 2일 날 총재님과 그 김장성님과의 대화를 하신 것을 내가 2월 2일 날 봤는데 그때 총재님께서 뭐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박정희 대통령님과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10년간 보좌관으로 비선이지 비밀 보좌관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 그때 굉장히 총재님께서 화기애애하게 아주 봄바람처럼 춘풍과 추풍이 있는데 봄바람처럼 막 이렇게 따뜻하게 온기가 이렇게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셨던 분들 중에서 허경영 총재님하고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또 이제 아직 또 살아 계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준홍 씨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님의 형님 이제 박상희라고 있는데 그분이 대구 사태라고 있어. 그때 이제 총 맞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유복자라는 말도 있고 아마 그런데 그분이 박상희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제 형님 친형님이 많죠. 박무희도 있고 박동희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형은 바로 위의 형 박상희가 제일 존경했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박상희라 그러면 형님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난다 할 정도로 뭐 아주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신문 기자인가 아마 그래요. 그분이 박상희가. 그래서 인텔이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주공관학교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일제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향에 올 때는 뭐 완전히 뭐 거지 아닙니까? 뭐 완전히 그 군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6.25 해방 전에 이제 그 8.15 해방 나고 6.25 사변 전에 그 고향에 와 있었다고. 구미에 와 있었을 때 완전히 그때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실업자지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뭐 집에서 뭐 놀고 있었지 뭐. 그런 생활을 한 1년인가 2년 했어요. 그치. 그래 하다가 그 자기가 이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당시에 육사 지금으로 말하면 육사 2기생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그 당시에 그 들어갈 때 이름은 국방경비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요즘 말하면 그 육사 11기가 전두환 노태우고 육사 2기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육사 2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비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안 그래요? 그때 그 자기 형님이 그 박상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저 카메라 고급 카메라인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팔아 가지고 갔던가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노발대발한 거지. 자기가 제일 아끼는 1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이 가지고 와버렸으니까 그런 것이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 박상희 그 형님은 이제 6.25 사변 전에 총 맞아 죽고 그분의 이제 그 딸이 박용옥이라고 내가 김종필 총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박준홍 씨는 아마 그 박용옥의 남동생일 거예요. 그 유복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으니까 남동생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재 살아 계셔가지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의 형님의 아들이 지금 살아 있어가지고 국가혁명당에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 하는데 지금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직책인데 기억은 안 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분이 김종필 총재님으로 말하면 처남이 되지. 김종필 총재의 처남인데 그 구미에서 이제 김종필 총재가 자민련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미에서 자민련으로 이제 출마하니까 당선이 안 됐잖아요. 구미는 아직까지 그 당시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한나라당이나 뭐 신한국당이나 옛날에 쭉 내려오는 그 민정당 공화당 민정당 그 내려오는 그 뿌리가 있잖아요. 공화당에서 민정당에서 뭐 그다음에 노태우가 뭐 3당 합당해가지고 한 것이 자민당인가? 그 자민당이고, 그 다음에 또 김영삼이가 신한국당으로 바뀌었다가 또 뭐 이해창이가 들어서가지고 또 뭐 당명을 또 바꾸고 뭐 여러 번 바꿨지. 새누리당으로 바꿨다가 뭐 하여튼간에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내려오니까 그 뿌리들 거기하고 붙어 놓으니까 지금 박준홍 씨가 그 국회에서는 당선이 잘 안 됐다고. 안 되고 내가 기록을 보니까 하여튼 뭐 모종의 사건으로 구속이 좀 몇 번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뭐 잘못하다 보면은 돈을 좀 받다 보면은 말이에요. 그 박준홍 씨도 구속이 몇 번 되었더라고. 하여튼간에 뭐 그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 내가 영화배우 신성일도 국회의원 하다가 뭐 돈 받은 걸로 해가지고 영의 몸이 좀 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정치인들 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실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함부로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구속 수감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총재님께서 뭐 박준홍 그분께서 뭐 구속됐다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사후 18년 동안 군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묘소 같은데 오는 걸 좀 차단했는가 봐요.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준홍님하고 같이 이제 제사를 모셨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뭐 돌아가신 분이 백남옥 씨도 돌아가고 안 계시지. 그리고 장국진 박사도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거론을 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면서 지휘봉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쓰고 있던 그 지휘봉을 그 당시에는 이제
허경영 총재는 나이는 어리니까 20대고 이러니까 나이가 33살 차이 나거든. 박정희 대통령하고 33살 차이 나요.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정사생이고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는 1950년 1월 1일로 볼 때에 딱 33년 차이 나잖아요. 내가 또 33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내가 병신생이니까 병신생이 33번째 간지거든. 그러면 나도 33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33이 상당히 인연이 있어요. 허경영 총재님이 핵순이 허가 11핵이고 경이 8핵이고 0이 14핵이라고. 그래서 11 더하기 8 더하기 13은 33핵이고 메시아 코드하고 맞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3구 대선이고 3 곱하기 3은 9고 3월달이고 3구 대선이고 아주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시던 쥐희봉 그거를 허군이라 불렀다고. 33살 차이 나니까 허군 네가 저런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마침 이제 이 시간대에 이제 그걸 공개를 하셨으니까 총재님께서 이때까지 강의를 1000번 이상 하셨는데 1000번이 뭡니까? 한 2000번 가량 이렇게 하셨지. 그런데 지휘봉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봉황 마크가 있고 용이 2마리 이제 이렇게 딱 지휘봉이 그려져 있더라고. 그리고 용이 뭐냐고. 호랑이 4마리를 이제 때리잡는 배경. 이제 이것도 의미도 하고. 그 지휘봉을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것은 대권을 이제 너가 맡아라. 이 대한민국을 너가 맡아라. 제2의 이제 박정희보다는 카리스마가 1000배 더 뛰어난 그런 분이 이제 나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이지. 그러니까 어제 말고 아래 2월 2일 날 밤에 총재님께서 본사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2번째인가 3번째인가 2번째인가 그랬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그게 좀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던데, 하여튼간에 그때 총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실 때에 엄청 격려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사회 보는 젊은 친구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는 추풍이야. 가을 바람에 막 낙엽을 쎄리 떨어뜨리는 그런 추풍이라고. 김장성 의사하고 이야기할 때는 춘풍이고, 아주 봄바람에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웃으시다가 그날 저녁에는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시대요. 그래서 똑같은 그 강도 그대로 어제 2월 3일 날 서부 법원 앞에서, 서울 서부 법원 앞에서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하여튼 이제 35일 뒤에는 35일이 아니죠. 32일 뒤에는 허경영 대통령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어쩐 얘기만 보더라도 별로 기분이 나는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텔레비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래 보면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텔레비를 켜놓고 이래 보면은 이제 보면은 네 사람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 심상정, 윤석열이 이재명이 이 사람 보내주고, 어제는 보니까 이재명이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갑질을 했니 안 했니 그것만 보내주더라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 아예 비춰주질 않으니까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다가 TV 토론에 네 사람만 하고 이러니까 나는 보이도 안 하고. 그런데 날씨가 엄청 추웠다 하더라고. 어제 김효근 보좌관이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계속 중계를 하던데 춥다는 이야기를 10번도 이상 하더라고. 춥습니다. 그 이야기를 엄청 여러 번 하더라고. 장갑을 끼는데도 춥습니다. 이렇게 춥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춥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어제는 나도 기분이 영 안 좋았고, 총재님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TV 토론 나오고 총재님께서는 안 나오고,
지금 이랬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민년의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다음 주에 경남 도당에서도 이제 도당 차원에서 전 우리 당원님들 이제 이렇게 힘을 모아 가지고 또 이제 불공정 이렇게 그죠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공문이 떴더라고요. 카톡에서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느냐. 일반인들은 정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TV 토론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이제 이렇게 대세가 돌고 바람이 불고 이래 되는데 지금 실제 지지율은 20% 된단 말이에요. 20%가 되는데 그것을 차단시켜 놓으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실제 지지하는 율은 20%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20%는 거의 확실해요. 20%가 이제 TV 토론에 놓으면 30%가 되고 50%가 되고 70%가 되고 이래가지고 당선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특허 3.3 공약에 대한 특허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한다. 함부로 도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 이것도 저작권법이 상당히 무서운 모양이라 그 노래 같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작권 법에 걸리니까. 그렇듯이 33가지 공약을 특허를 해놨는데 그것을 함부로 도용했으니까 모병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 같은 거, 그리고 기본소득 이거는 국민배당금에 대한 거, 그 공약을 특허를 걸어놨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무단으로 가져가서 쓰니까 이것을 고소고발을 해놨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제 뭐 제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총재님이 이제 지지율이 이제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5% 이상 나와가지고 TV 토론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 보도를 지금 제일 기다리는 거죠. 그 보도를 기다리고 TV 토론에 직접 나가게 될 때, 그걸 이제 나가게 됐다면 당선과 뭐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화되니까 물론 당선이야 돼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화되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폭우 속에서 이제 배경이 이제 그 니백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뻘구덩이 속에 있는 배경이 배경인데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폭우가 내림으로써 저거 흰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폭우가 우리 이제 전단지 이 작업을 이제 이렇게 막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런데 내가 전단지를 어제는 좀 하루는 쉬었어요. 어제 뭐 집 정리도 하고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못했는데 2월 2일 날 가서 보니까 진짜 많이 돌려 있더라고. 보니까 서구에 지금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미동 산꼭대기에도 가도 이미 꽂혀 있는 데가 이래 있더라고. 있고 또 기타 이제 충무동 쪽에도 이미 함에 꽂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마치고 와가지고 대신동에서도 내가 또 돌렸는데 대신동에 가니까 또 우리 집 그 위에 보니까 전단지가 꽂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뜻이라고. 나도 그 봐가면서 그 사람들이 안 뿌리는 곳을 골라가지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 뿌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고 이랬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제 들어간 데가 많더라고. 그만큼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전단지가 이제 이렇게 돌려지고 있다는 뜻이지. 조금 뭐 한 박스 반 박스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이건 마저 소진하고 모르겠어요. 배당금 통장으로 만든 그런 전단지가 새로 나왔는데
김은숙님께서 그 전에 그 뭐야 위촉장 관리하는 그 김은숙님께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 박스 받아가지고 이제 14일까지 돌린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이 4일이니까 열흘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엄청 바쁘다고. 그동안에 또 6일 날은 또 하늘공에도 가야 되고 그러네요. 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그 직원을 또 만났거든. 이제 우리 직장에 오니까 그분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뭐 김군이라도 안 부르고 성기야 불러요. 우리 작은 아버지나 작은 엄마는 내보고 뭐 그렇게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이름이 성기니까 성기야. 성기 그래요. 시자도 안 붙이고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더만 그래 뭐 좀 있어 보이소 이랬더만은 그 사람 보니까 완전히 뭐 그 뭐라 그러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안 걸더라고. 전혀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 그 우리 같은 사람도 말이야 텔레비를 보고 이러면 기분이 좀 꺾이는데 기존 텔레비 같은 걸 보면은 그 네 사람만 빛이 오니까 기분이 꺾이는데 일반 사람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 하더라도 좀 진짜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볼 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기존 뭐 KBS나 뭐 SBS나 이런 걸 보고 나면은 영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고 그냥 의욕이 상실되는 조금 그런 기분이 느끼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말해서 뭐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데 이제 이민년의 기분이 이제 오늘 이제 한 2시간 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멋지게 한번 데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기록 영상 기록을 이제 남깁니다. 이거 저녁에 식당에 갔더만은 거기는 080으로 시작하는 그 전화만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집은 잘 갔는데 QR 코드 이거를 찍어야 되고 말이에요. 뭐 또 뭐 3차 접종까지 내가 했습니다만 그 뭐 증명서를 보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증명서를 받은 거예요. 집에 놔놨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천상으로 오늘은 이제 보건소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주민등록증 뒤에 그 표시를 하고 또 QR 코드 찍는 것도 알아가지고 좀 이거 해놔야 뭐 식당도 가게 될 것 같더라고. 참 그게 없어서 이제 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이거는 뭐 남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영상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총재님께서 어제 11시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 하신 말씀 듣고 그 이후로 내가 총재님한테 무슨 직접 들은 건 없는데 방송에 뜬 거는 들은 건 없는데 아마 그리고 기각이 됐을 거예요. 기각이 됐으니까 거기 네 사람 또 토론에 나온 거지. 기각됐다는 그 무슨 그 뉴스를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총재님께서 재차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 돼 있고 지금 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결론은 뭐 허경영 총재님의 당선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20%고 이달 말쯤 되면 한 30% 돼가지고 뚜껑을 열면은 이제 당선으로 이어지는데 하여튼 TV 토론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는 그 과정 이것이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에서도 총재님 기사를 달아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동영상은 봤어요. 중앙일보에서 하는 거. 이상.